이 집권여당 민주당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설 이게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최근 며칠 사이에는 뭐 신천지 얘기만 서로 공방이 오가고 또 정청래 후보는 이거 뭐 계속 이러면 뭐 고소하겠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송영길 후보도 또 가세하고 이게 어떻게 갑자기 신천지 전당대회가 돼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당내 분위기 지금 어때요? 뭐 일단 첫째는 저는 그 김민석 총리께서는 내란 그러니까 불법 비상계엄을 예견하고 예언했었죠. 경고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때 이거는 좀 너무 과한 음모론 아니냐 했다가 혼나고 사과했던 적도 있는데 뭐 대부분 다 그랬죠 그때는. 그래서 뭐 아예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단 첫 번째는. 근데 근거는 몰라요. 밝혀주셔야 아는 거니까. 두 번째는 신천지 통일교 이런 문제들은 지금 합수본에서 수사 중이죠. 그러니까 아예 실체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도.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신천지라는 것을 8월 17일까지 뭔가 발본색원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신천지든 통일교든 이중 당적자든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하면은 그거는 이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160만, 200만 당원들의 당원 명부를 뭐 수사기관에 그 갖다 줄 것도 아니고 갖다 준다 한들 그 수사기관에서 이 짧은 기간에 그 사람 중에 누가 신천지고 누가 통일교고 누가 뭐 이거는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 자체가 저는 좀 걱정스러워요. 이거 김민석 후보 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 지금 하은기 부대변인 얘기를 하면 어차피 전당대회까지 분명하게 밝혀질 수 없는 상황인데 뭔가 어쨌든 뭐 김민석 후보로서도 나름의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불법 비상계엄으로 예를 들면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했지만 김민석 총리께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지금 당장 상황에서는 저랑 김민석 총리 사이 정보 불균형이 있는 거잖아요. 그 근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저로서는 예단이 어렵지만 김민석 총리께서 계엄할 때도 한 것처럼 아예 근거 없이 저런 얘기를 하는 분은 또 아니라는 점을 비추어 볼 때는 뭔가 정보가 있지 않겠냐? 있으시겠죠. 그런데 있으면 저는 빨리 공개가 되는 게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전당대회가 원래는 뭐 이재명 대통령을 흔드는 세력 vs 국정 안정을 뭐 모색하는 사람 이 구도로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신천지라는 걸 딱 떨어뜨려 버리면 그냥 전당대회 자체가 신천지 의혹 선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자는 김민석 총리께서는 그냥 신천지가 여당 전당대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했을 뿐이다. 누구를 지목하지 않았다. 근데 왜 재발절이냐.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천지가 여당 전당대회 흔드는 거는 안 되는 일이니까 예봉을 꺾기 위해 경고한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의도대로 메시지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슈가 너무 커졌죠, 지금. 왜냐면 제가 총리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은 제가 정청래 대표에 얼마나 비판적이었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정청래 대표께서 국정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메시지가 발신됐을 때, 그러니까 나갔을 때, 총리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분열주의 세력, 반명 세력, 신천지의 연합을 깨는 것이라잖아요. 연합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죠? 연합이고 분열주의 반명 누굽니까? 그럼 상대 후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후보에서 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지목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펄쩍 뛰어? 같이 신천지 발목 생각한다고 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메시지에 힘이 없죠.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역으로 리박스쿨 세력, 리박 세력, 뭐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를 흔드는 세력 없애는 선거 지칭 안 했지만 다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대표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난리를 나는 거죠. 우리가 리박이 나는 거냐.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되냐는 거죠. 그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대표께서 그 문제를 지금 여기 설치하는 게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 제기를 해놓고 전당대회 이후에 조금 더 정제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털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의혹이 너무 번져만 가서 좀 솔직히 말해서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어떻게 봅니까? 이 이거? 근거는 빨리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두 어. 가지 측면에 있는 게 하나는 지금 신천지가 저희 당의 합수본 조사 결과 드러났던 게 네. 저희 당의 일당을 대량으로 해서 당원 구성 비율을 바꾼 다음에 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지금 김민석 총리의 말대로 따지면 신천지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을 해서 본인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투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 정당법상 불법인 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도대체 언제 김민석 총리가 누구에게 받았는지 빨리 밝혀야 되는 또 하나는 이유가 뭐냐면 합수본이 1월 6일에 출범했었어요. 그때 출범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했는데 김민석 총리 그때 국무총리였어요. 김민석 총리 직전에 국무총리 신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신분으로서 이 신천지라는 종교단체에서 이단이라고 지칭되는 종교단체에서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던 시점에 대해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에도 그러면 행사를 하려고 했던 시점을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만 합수본이 조사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합수본이 저희 당 조사하면서 이만희 총장한테 그러면 조사할 때 다른 정당에는 그렇게 한 적 없냐라는 것도 충분히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김민석 총리가 언제 알았냐 시점에 따라서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인데 김민석 총리 이거 안 밝힐 것 같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 넘어갈 문제 아니라 생각해요. 이거는. 이거 이미 화살은 떠났고요. 김민석 총리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밝혀야 될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판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까? 현재까지는 아직도 김민석 총리께서 우위에 있는데 그리고 여론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추세를 보려면 다음 주 정도까지는 몇 개를 더 흐름을 봐야 하겠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 정무적인 감입니다. 그러니까 구도가 집권 그러니까 정부 대통령을 흔드는 세력과 국정 안정 이재명 정부 잘 뒷받침할 세력 간의 대결 전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을 잘 뒷받침한다는 쪽이 훨씬 더 넓게 표를 가져오죠. 여당이니까.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막 이런 얘기하고 다니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갈 테고 정부 견제론이라는 게 여당 내에서 2년 만에 그렇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신천지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전선이 좁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저렇게 하면 안 돼. 정부 흔들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정청래 대표가 신천지에 연루돼서 감옥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적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 지지하는 분들 중에 뭐 신천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이 전당대회를 바라보게 되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연성 지지층 이런 사람들은 난 정청래 대표 이번에 좋아하지만 아닌 것 같았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런 판이 아닌 것 같아. 자칫하다가는 이 사람 큰일 나겠는데 하면서 역결집 될 여지가 생기고 첫 번째. 두 번째에는 이제 선호투표제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김민석 총리 들어가는 게 유리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신천지로 몰아붙여진 사람 억울해서 이제 짜증나니까 이번에 안 넣겠죠. 그러면은 그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불리해지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정청래 대표가 리박 세력과의 결투 이래버리면은 김민석 총리의 연성 지지층들은 혹은 강성 지지층들도 강성 지지층은 원래 이번에 안 넣을 거니까. 근데 이번에 정청래를 넣으려고 했던 연성 지지층들도 저 진짜 안 되겠네. 날 리박이라고 이유가 있어서 당신 비판하고 있는데 날 지금 리박이라고 한 거야? 3번에 넣겠지.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리버스 되는 거잖아요. 전 이런 걱정을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득표 전략으로서 유효한 것 같지가 않고 그러면은 확실한 근거로 예봉을 꺾는 수밖에 없잖아요. 뭐 권성동 사례처럼 진짜 뭐 연루된 게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런 게 아직 나오지가 않은 상태니까 이 전당대회가 저렇게 가는 것은 총리께 과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걱정이 있는. 김민석 후보의 좀 패착이라고 보는 건가요? 아직 그렇게 보기는 좀 이른가요? 근거 여부가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신 있게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했잖아요. 그 근거가 있으면 패착이 아닌 거죠. 근거가 있으면 빨리 이건 정리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우리 당이 신천지가 개입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시기가 이제 너무 늦어지거나 하면은
이 상흔이 커지잖아요. 수술할 때 빨리 이렇게 그어야 네, 되는 거지. 네. 이게 몇 번씩 벌써 며칠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몸에 데미지가 음.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큰 거는 이제 경고가 아니라 데미지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빨리 수술을 해주시는 게 우리 당에도 안전하고 그다음에 후보께도 김민석 후보께도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얘기하면 김민석 총리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제 듣기 싫어하시죠. 왜 우리 총리 비판하냐 하는데 이 비판이 아니거든요. 전혀. 네, 그러니까 참. 첫 번째는 비판이 아니고 두 번째는 이입을 하시는 분들이야 신천지 몰아내야 된다고 하지만은 모든 당원들 160만 명이 그렇게 단일 정서로 작동하지가 않으니까요. 김모 대변인은 어떻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선거 참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로요. 왜요? 아니 근데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선호투표제를 도입할 때 민주당이 뭐라 그랬냐면 네거티브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선호투표제는 진짜 말 그대로 네거티브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맞고 네거티브를 하는 사람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선호 말 그대로 2순위에 쓰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사람을 쓰는데 지금 사실 네거티브는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송영길 후보는 김보미 저 후보에게 보여줬던 모습 같은 경우는 뭐 글쎄요 민주당 2030 청년 당원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일반적인 2030들이 봤었을 때 송영길 후보의 연배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그런 식으로 윽박 지르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하죠. 지금 송영길 후보가 그러면 김보미 후보 말고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저렇게 똑같은 식으로 고함을 친다든지 언행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똑같이 못하면 그거는 꼰대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두 분이서 하고 있는데 선호투표제 도입해놓고는 제도의 활용을 못 살리고 있다는 점 하나 있고 또 지금 보면 정청래 대표가 이슈를 던지면요. 그걸 그대로 송영길 후보나 김민석 후보가 다 따라와주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물론 정청래 대표는 유시민이라는 장애에 있는 분이 유리하게 도와주는 구도가 있긴 하지만 그거를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더 옹호한다 이런 식으로 크게 선거 캠페인을 가져가야 되는데 점점 더 본인들이 좁혀가면서 선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원래 전당대회 자체가 투표율 자체가 당원 투표율이 40%에서 60% 사이인데 보통 50% 미만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데 그런 투표가 낮은 분들이 강성 투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추세 자세히 보면 호남 지역에서는 뒤집어진 여론조사 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거 보는 순간 지금 정청래 대표 페이스에 너무 말리고 있다 저 두 분이.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보는군요. 네.